기준을 초과한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가 지난 1월부터 2달 동안 개인 하수 처리 시설 97곳을 점검한 결과 방류수 허용 기준을 초과한 9곳을 적발해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공하수와 폐수, 그리고 분뇨처리 시설 200개소를 점검한 결과 20개소에서 3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질 관리는 국가와 지역의 중요한 환경 이슈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중 하수 및 폐수 처리 문제는 특히 중요한 환경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수 및 폐수의 방류수 수질 기준은 국가 하천의 수질을 유지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를 위한 적절한 기준 설정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다양한 처리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들은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이번 영상은 국내 하폐수 방류수 수질 기준과 선진국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비교할 것입니다. 바로 같이 가보시죠. 하수란 생활에서 발생하는 배수의 총칭으로 오수와 우수로 구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 하수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은 수질 보호를 위해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의 기준 COD 항목에서 TOC 항목으로 변경되어 BOD, TOC, SS, TN, TP, 총대 장균 군수, 생태 독성 총 7개 항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방류수 수질 기준은 전 기준과 동일하게 1 하수 처리 용량 500m 세제곱 및 50m 세제곱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규모별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500m 세제곱 per 1 이상 공공하수 처리장의 경우에는 1지역부터 4지역으로 구분하여 유기물질 및 총인 방류수 수질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공공하수 처리 시설은 2015년 대비 11.1%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하수 방류수 수질 오염 관리는 물안경보전법 및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시설 인허가 또는 신고제도 등 사전 관리와 방류수 수질 기준, 배출 허용 기준, 지도 점검, 배출 부과금 제도 등 사후 관리 제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질 원격 감시 체계는 처리량 기준 99.7%가 모니터링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측정된 자료는 공공하수 처리 시설의 방류 수질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배출 부과금 산정 등의 행정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TMS 부착 사업장은 공공하수, 폐수 처리 시설, 폐수 배출 사업장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TMS 관제 시스템과 실시간 수질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환경부, 뉴욕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TMS를 사용하여 운영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TMS는 방류수 수질 검사 등 운영관리 실태 파악을 위해 뉴욕 지방환경청장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으며 500m 세제곱을 기준으로 이상인 시설은 TMS 부착과 미부착 시설 모두 연 1회 이상 점검하는 반면 미만인 시설의 경우 TMS 미부착 시설에서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폐수는 물의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 오염 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합니다. 국내 폐수 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도 수질 보호를 위해 강화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보실까요? 폐수의 방류수 수질 기준도 마찬가지로 2021년의 기준 COD 항목에서 TOC 항목으로 변경되어 BOD, TOC, SS, TN, TP, 총대 장균 군수, 생태 독성 총 7개 항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폐수 처리 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은 항목에 대한 기준치 강화와 규모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페놀류 등 수질 오염 물질 총 54개의 항목은 처리 용량 구분 없이 4개 지역 구분에 따라 적용하는 반면 유기물질 및 부유물질의 경우 처리 용량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 규제하며 일부 항목은 처리 용량과 관계없이 지역별로만 차등 규제합니다. 2022년 기준 공공폐수 처리 시설은 2015년 대비 9.6%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현재 한국의 폐수 수질 관리 제도는 물안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과거와 동일하게 하수 방류수 수질 오염 관리 제도와 유사한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폐수의 수질 오염 관리는 사후 규제 시기에서 직접 규제 방식과 간접 규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 규제 방식에는 방류수 수질 기준, 배출 허용 기준, 수질 원격 감시 체계 TM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 지방환경청장은 TMS 미부착 시설일 때 매분기 1회 이상, 부착 시설일 때 반기 1회 이상 지도 점검하여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매분기 말 2월 15일까지 환경보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기술 진단은 공공하수처리 시설과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국외는 어떤 방류수 수질 기준 및 에너지 자립화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 환경청 EPA는 공공하수처리 시설과 정오염원 시설에서 수역으로 직접 방출하는 오염물질을 국가 오염 유출 삭감 시스템의 허가를 통해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가오염 배출 시스템 NPDES 허가서에는 배출 시설의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결과를 최소 3년 동안 보관 및 최소 연 1회 이상의 정기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간 간격이나 배출량에 따라 개별 시료를 채취하는 순차 모니터링과 TOC, 온도, pH 전기 전도도, 잔류 염소, 불소, 용존산소 등에 사용되는 연속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이외에 배출수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서생물 보호를 위한 생태독성 통합 관리에 대해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생물체를 이용해 검증하고 있으며 생태독성 평가 기준은 시험 대상의 50%가 생존할 때의 희석 배율을 측정합니다. 또한 미국은 현재 어류, 물벼룩류, 조류 등을 이용하여 시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공공하수처리 시설 기준은 위표의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BOD5는 30일로 측정 시 평균 30mg/리터, 7일으로 측정 시 평균 45mg/리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TSS는 30일 기준 30mg/리터, 7일 기준 45mg/리터를 준수하도록 합니다. BOD5와 TSS 제거 농도는 30일 평균 85% 이상을 준수해야 하며 pH는 30일, 7일 모두 6.0에서 9.0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에너지 관리 정책은 한국과 유사하게 하수처리 시설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장려하는 등의 에너지 사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및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에너지 경영 시스템, 에너지 소비 기준 등을 수립하여 열병합 발전, 하수 슬러지 및 음식물 쓰레기에서의 바이오가스 생산 증대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의 폐수 및 하수 처리에 관한 배출 허용 기준은 수질오염방지법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산업 및 상업시설의 폐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기본법의 환경기준에서 공장 및 사업장은 수질 오탁방지법의 배수기준으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생활하수는 하수도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최소 4일 이상의 모니터링 기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일본의 공공하수처시설 기준은 위표의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pH는 해역의 경우 5.0에서 9.0을 준수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5.8에서 8.6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BOD와 COD의 최대 허용 농도는 160mg/리터, 1 평균 농도는 120mg/리터이며 SS의 최대 허용 농도는 200mg/리터, 1 평균 농도는 150mg/리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질소의 경우에는 최대 허용 농도 120mg/리터, 1 평균 농도는 60mg/리터, 인의 경우에는 최대 허용 농도 16mg/리터, 1 평균 농도는 8mg/리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에너지 자립화입니다. 일본 전국 전력 소비량의 0.7%를 소비하는 하수 처리 시설은 수 처리 공정과 하수 찌꺼기 처리 공정에서 약 65%의 가장 높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하수 처리 시설이 갖는 잠재적 자원과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수 찌꺼기 기반의 에너지 및 연료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입니다. 독일의 하폐수 배출 관리는 국가 법령인 연방물관리법과 폐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수 시행령은 이후의 도시 폐수 처리 지침을 반영하여 유기성 오염물질과 질산염, 인해 배출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공하수 처리 시설의 배출 기준은 시설 규모와 부하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체 모니터링의 경우 데이터는 최소 3년 동안 보관되며 하수 처리 시설이 1000p보다 클 시 연간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독일의 생태독성 관리제도는 유럽에서 산업 폐수, 공공수역 등을 대상으로 생태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시험종으로는 어류, 물벼룩, 조류, 발광 박테리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독일의 에너지 자립화입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시는 기후 보호를 위한 마스터 플랜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5% 이상 줄이고 모든 에너지 수요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높이기 위한 정책인 하수 처리시설 달성 목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하수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한 하수 처리 운영과 유지 비용을 50% 절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 합해수 제도 한계점에 따른 해결 방안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문제점은 국내 방류수 수질 기준은 지역적인 특성 및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계절 및 기후에 따라 영양염류를 포함한 오염물질의 농도가 변화합니다. 총질수는 6에서 7월에는 장마철 기간으로 유입수질 및 유입류량이 변동돼 제거율 저하 현상이 일어납니다. 1월에는 총인 제거율이 저하되고 봄과 여름에 영양염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겨울철에 높은 농도로 방류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계절과 기후를 고려해 국내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1지역부터 4지역 구분은 국내 폐수 처리 시설과 하수 처리 시설 방류수가 500m 세제곱퍼 1 이상일 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 처리 용량이 500m 세제곱퍼 1 미만일 때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합해수 처리 시설 수질 기준은 사계절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방류수 수질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수질 원격 감시 체계의 관리 법률 확립의 부족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모별 수질 항목 기준에서 나아가 독일과 같이 각 수질 항목 기준의 처리량에 따라 세분화한 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연 1회 이상의 모니터링에서 그치지 않고 사업 및 운영 여건과 계절을 바탕으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 평가 표준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현재의 방류수 관리 체계는 주로 BOD, COD, SS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아시아 최초로 2011년부터 도입한 생태독성 관리제도는 물벼룩 종인 떼프니어 매그너 단일종만을 시험생물종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관리 체계는 BOD, COD, SS 등뿐만 아니라 향후 항생제 등 새로운 오염물질의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 EU와 같이 시험생물종을 확대하고 특정 수질 유해물질 항목을 도입하여 국내 산업체 폐수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끼리 유해화학물질이 물벼룩 등의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한 생태독성 통합관리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점은 국내 총인과 총질소 기준 강화에 따른 기술이 부족하며 TOC 기준이 다른 물질 기준에 비해 강화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총인 및 총질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유입수 특성과 CN 적정 범위를 고려한 흡착 반응 필터 등과 같은 기술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TOC 기준을 일본과 마찬가지로 500m 세제곱 이상일 경우 10mg/리터, 20mg/리터 이하로 규정하고 500세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20mg/리터 이하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에너지 자립화 한계점에 따른 해결 방안입니다. 첫 번째, 한국의 하수처리 시설은 소화가스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태양광 및 풍력 발전 기술은 도입됐으나 현재 전력 생산량과 다림률 기여도는 선진국과 격차가 큽니다. 그러므로 독일의 열병합 발전 기술과 하수열 회수 기술, 일본의 BDASH 프로젝트에서 도입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기술을 참조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별 맞춤형 에너지 자립화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연구 개발을 강화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기술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한국의 하수처리 시설 에너지 자립률은 2030년까지 50%로 설정하며 전력 대체와 이산화탄소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이 부족해 필요한 상태입니다.
독일의 기후 보호를 위한 마스터 플랜처럼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조금, 세제 혜택, 저리 대출 등의 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 기업과 지방정부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민간 파트너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한 2030년 에너지 자립률 30% 달성이라는 장기적 목표와 구체적 실행 방안을 수립하고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에너지와 고효율 풍력 설비 기술로 실용화 가능한 첨단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노후화된 시설과 낮은 운영 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ISO 5001 기반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과 IoT 기술,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활용하여 에너지 소비 데이터를 예측하고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와 같은 기술들을 도입해 미국의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처럼 고에너지 소비 설비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인증하여 주요 설비의 효율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네 번째, 국내 하수처리 시설 에너지 자립화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주민 수용성 부족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악취 및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경제적 혜택을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내별 합해수 방류수 수질 기준의 비교 및 국내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영상을 보시면서 국내 방류수 수질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공공합해수 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은 점점 개선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공공합해수 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